자, 임시정부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자,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공무원 수험생들한테도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이 됐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든 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나왔죠. 근데 왜냐면 이건 출제하는 분들의 성향을 떠나서 내가 만약에 한국사를 출제하는 위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100주년에 맞춰서 출제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내면 이제 걔가 이상한 거죠. 걔가 내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019년에 1차든 2차든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내는 게. 그리고 임시정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임시정부보다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임시정부의 발자취라고 해서 1차 개헌서부터 5차 개헌까지 이루어지면서 임시정부가 흘러가는 상황이 있었죠. 그 상황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개헌사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처음에 3.1운동 이후에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대한국민의회를 설립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국내 한성정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연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공부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됐을 땐 9월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기 전에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고 임시의정원에서 1차 개헌을 8월에 한 이후에 9월에 출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각지의 임시정부를 통합했다.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 대통령 중심제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연통제 교통국도를 설치했고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애국공채도 발행하고 국민의원금도 모금했고 일육양행 백산상해를 통해서 군자금을 전달했어요.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군무부를 두었고 상하이에 육군 무관학교도 설립했고 광복군 사령부, 육군주만 참의부, 육군주만 참의부가 사실 중요하죠. 1923년에 3부 결성되면서 만들어진 육군주만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를 수행한다는 것. 외교활동으로는 파리위원부가 설치되고 구미위원부도 설치되고 독립신문 발간, 사료편찬소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 인성학교나 3.1중학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죠.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제히 탄압이 심화되고 독립운동 방향이 갈등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는 너무나도 많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었죠.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를 청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채호의 격분, 그러면서 이제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원했던 거죠.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누어져요.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깨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개조파는 안창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거는 김구가 주장했던 현상유지파입니다. 뭐냐면 김구는 국민대표회의 자체를 반대했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손해일 것이다. 왜? 모이면 너무나도 서로의 이견만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볼 때는 김구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창조파들은 대부분 다 이탈하게 되죠. 회의는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 독립운동 세력의 이탈로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된다. 뭐 그 전에도 침체예요. 제가 임시정부는 침체, 계속 침체, 연속 침체, 더 침체. 이게 임시정부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사실. 지도체제 개편인데 여기다 별표를 많이 쳐놔야 돼. 개헌사죠. 대통령 중심제로 1차 개헌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1919년 8월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언제죠?
임시정부가 수립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1개월 전에 1차 개헌이 일어났던 거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는 2차 개헌이에요. 몇 차 개헌? 2차. 이게 1차죠. 1차. 그 다음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3차 개헌이고요. 주석 중심의 지도체제가 4차. 그 다음에 주석 부주석 지도체제가 5차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전문을 주고 이 헌법이 운영되었을 때 있었던 독립운동사를 다 찾는 거. 그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석 체제를 주고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있었던 독립운동사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은 1931년에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가 조직했고, 한국국민당은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자 임시정부가 여기에 불참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죠. 민족혁명당에 불참한 임시정부 인사 중심으로 조직됐다.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을 연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후 임시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독립당이에요. 우리가 한국독립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은 크게 3개가 있죠. 북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수행했던 한국독립당, 지청천을 중심으로 했던,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조소항을 중심으로 했던 1930년 한국독립당이 있고,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해서 1940년에 만들어진 한국독립당. 다 다른 당이에요. 이름만 같이 쓰는 것뿐입니다. 충칭 도착 이후 재창당되었고,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이 3개가 합쳐진 거죠. 민족주의 3개 정당이 합쳐진 거고, 조소항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발표했던 당이에요.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창설되죠. 이것도 충칭에 도착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어요. 1919년 파리 강화위의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김규식을 파견하죠. 근데 여기서 자꾸 질문하는 거 있죠. 김규식이 파견될 때는 원래 신한청년당에서 파견된 거죠. 근데 김규식 파견은 신한청년당의 활동에도 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에도 걸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낸 건 신한청년당이지만 실질적으로 신한청년당이 임시정부에 이걸 보고하면서 파견된 김규식을 파리 특사로 임명하고 파리위원부를 바로 설치하죠. 그래서 파리위원부라고 하는 게 결국 주 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사관인데, 그 대사관이 김규식이 묵고 있던 호텔방이라고 그랬죠. 그 호텔방이 바로 파리위원부가 되는 거고, 김규식이 체크아웃하면서 없어져요. 이것도 해당된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형태를 갖추었으나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없었다. 자, 이게 뒤에 게 X인 것 같은데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있었다죠. 어떤 걸 통해서 국내와 연결됐었죠?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게 설치됐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 등 3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그쵸? 이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성 정부. 오케이.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여준 거고, 실제로 경찰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였어요? 임시정부의 발자취예요. 1차 개헌서부터 5차 개헌까지.